자, 오늘 수업 내용은요, 그 AOP입니다. 자, 그 이제 Aspect Oriented Programming,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Aspect 기반의 뭐 프로그래밍 뭐 이런 말인데요. 자, 또 AOP 개발 방법론 또 뭐 그런 내용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은 어떤 방법론을 한 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우리는 지금 이제 애잘 개발 방법론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사용할 거고, 이제 구현할 때는 CBD 개발 방법론, 뭐 에어피 개발 방법론, MSA, 그 데브옵스,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지? 이게 전부 다 개발 방법론도 여러 개발 방법론을 갖다가 합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소스 코드 짤 때도 또 한 패턴만 가는 것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 패턴들의 조합을 가지고 우리 코드를 짜잖아요. 각 패턴들을 또 내가 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짜는 것이 아니라 구현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가져다 쓰고 그래서 이제 패턴 같은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의 조합, 있는 패턴들의 조합을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쓰잖아. 이걸 이제 패턴 프레임워크다. 방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 방문론을 가져와가지고 나는 쓰거든요. 이거는 뭐 개발 방문론 프레임워크다 그런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은 없고요. 아무튼 이제 AOP 개발 방문론이다. 그래서 AOP를 순간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개발할 때 어떤 방문론이 또 설계할 때도 달라지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우리 교재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뭐 계정과 관련된 어떤 뭡니까 이제 기능이 있고 뭐 게시판이나 또는 뭐 계좌 이체와 관련된 어떤 우리가 구현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청이 딱 오면은 뭡니까? 일단은 이제 뭐 필터가 일단 통과되겠지만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보자면은 컨트롤러 단에서 맨날 반복되는 거, 뭐 권한 체킹하고 로깅하는 거, 퍼사드 단에서 또 맨날 반복되는 거, 또 다오 단에서 어떤 메서드를 빡 구현했는데 맨날 반복되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지?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통 관심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서? 그 AOP에서. 자, 그래서 여기 AOP에서는 이제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드바이스. 자, 얘가 이제 뭐다? 어떤 공통 관심사를 얘기합니다. 자, 공통 관심사.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 퍼사다라는 이게 이제 제가 퍼사다는 그냥 아무거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퍼사드가 있죠. 퍼사드에 보면은 뭐 앞뒤 자, 얘가 뭐냐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빵 요청했다 라고 한다면은 자, 이 클라이언트의 각각의 각 요청을 실제 처리하는 업무적인 로직, 핵심 로직이 어디 있습니까? 네, 퍼사드 있는 뭐 그냥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요청이 왔다? 그럼 퍼사드에는 반드시 어떤 서비스 메서드가 하나 존재하고 있죠. 맞지? 클라이언트 요청이 뭐 한 100가지면은 아무튼 100개의 그 메서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클라이언트 요청은 100개인데 뭐 메서드는 80개다. 그건 그럴 수는 없죠. 그지? 100개인데 메서드가 80개다. 아, 그럼 20개는 건 뭐야? 기존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거는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그죠? 자, 그러면 퍼사드에 있는 이 특정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는 그 어떤 핵심 로직은 모든 메서드가 다 틀리겠죠. 메서드의 내용이 다 틀리겠죠. 핵심 로직은. 근데 이 핵심 로직 말고 매 메소드마다 뭐 앞뒤로 로깅을 한다든지 뭐 매 메소드마다 막 근한을 체크한다든지 맨날 공통된 뭔가 어떤 흐름이 있단 말이죠. 이제 이 공통된 이 로직 그러니까 어떤 이걸 공통 관심사라 그러고 AOP에서는 얘를 어드바이스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어드바이스는 뭐 공통 관심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공통 관심사가 들어갈 위치가 퍼사드에서 업무 로직을 처리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핵심 업무적 처리, 핵심 어떤 비즈니스 로직,
핵심 업무를 처리하는 로직이 있겠죠. 물론 다오는 사실은 다오에도 업무 비즈니스 로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다오에는 오로지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그런 거와 관련된 딱 핵심적인 업무 로직만 있지. 얘는 그 외의 업무 로직이 들어가면 안 돼요. 특정 클라이언트의 구체적인 그 업무 로직은 퍼사드에만 있어야 돼요. 얘는 오로지 크루드만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다오를 재사용할 수 하기 좋아요. 특정 클라이언트에 반드시 의존하는 로직을 다오에다 넣어버리면 그럼 다오는 여러 업무에서 쓰는 거잖아. 이 데이터를 업무 처리하면서. 그게 여기 있으면은 그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특정한 클라이언트 요청 처리하는 걸 여기에 놔두면 이거 안돼 또 써먹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특정 클라이언트 업무 처리 요청은 어떤 그 로직은 반드시 퍼사드. 그런데 여기에 또 공통적으로 맨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코드가 있다 이거지. 이 요청에서도 이 구체적 요청 처리하기 전에 이렇게 반드시 로깅을 한다든지 그지. 몰라요. 권한 체크를 여기서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권한 체크를 컨트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도 이제 권한 체크하는 것도 업무 로직이잖아. 이 업무를 내가 예를 들어 업무 처리하는데 아이디 좀 보자. 뭐 보고 이제 이 사람이 권한인지 보고 내가 처리하는 게 그게 업무 로직이죠. 그런 데 있잖아요. 이 저자하고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한계가. 컨트롤러에서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특정한 업무 요청을 자, 이제 이 컨트롤러 객체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는 핸들러인데 여기는 핵심적인 업무 로직은 없잖아요. 단지 얘는 포사드에 있는 연산과 이렇게 연결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연결한 메소드는 물론 다 틀리겠죠. 근데 이때 이제 앞뒤 뭐 프로토콜 처리 컨트롤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제이슨 나오면 뭐 그거를 자바 오브젝트 바꾼다든지 뭐 특히 이제 우리 그 넥사 할 때 보면은 이제 맨날 뷰가 넥사 할 때 맨날 해야 되는 어떤 프로토콜적인 어떤 처리 부분을 그지 모델 단으로 보내기 전에 모델 단을 특정 뷰의 종속이 안 되게 하기 위한 맨날 반복된 로직이 여기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뭐로 처리하면 됩니까? 창호. 네. 컨트롤러에서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 연산과 매핑하기 전에 앞뒤로 맨날 해야 되는 어떤 로직이 있다고. 그럼 뭘 가지고 처리한다고 배웠습니까? 그렇지. 저번 시간에 했잖아. 못 맞췄습니다. 또 혼났다 또. 기분도 안 좋은데. 잘 맞췄어요. 저번 시간에 했잖아. 그래서 아니 여기에 AOP를 적용한다? 이건 안 맞아요. AOP는 저는 어디서 퍼사드나 다오, 그러니까 모델 단위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러에다가는 이거는 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퍼사드에만 있는 공통된 처리는 또 뭐냐면 트랜잭션 처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트랜잭션 하려다가 지금 내가 옆에까지 와버렸잖아. 퍼사드에서 맨날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트랜잭션을 비긴하고 그 다음에 업무 로직을 쭉 처리하다가 다 끝나면 커밋, 실패하면 롤백. 뭐 이런 것들은 맨날 똑같은 로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저희는 이제 그 스프링의 그 AOP를 이용해서 이제 스프링 트랜잭션을 적용을 할 거니까 당연히 트랜잭션 하려면 스프링 트랜잭션을 하려면은 AOP 개념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밑에 그래서 이 공통 관심사 자, 공통 관심사 자, 보시면은 자, 우리 저희 예제를 볼게요. 자, 저희는 이 퍼사드나 다오 자, 여기에 또 맨날 퍼사드나 다오 두 군데에 또 맨날 공동적으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앞뒤 로깅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죠. 앞뒤 로깅하는 거. 퍼사드도 다오도 우리가 앞뒤 로깅하는 목적이 뭐 디버깅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퍼사드에만 있을 공통된 로직이 또 뭐 공통된 요청 처리. 그거 뭐가 있을까? 다오 호출하다가 데이터 익스체인지 발생하는 거는 맨날 트라이 캐치 다오에서 트라이 캐치 데이터 익스체인지 발생하는 거 발생하면 뭐 저희는 이제 이걸 메일로 쏴줄 수 있겠죠. 메일로 로깅을 이메일 SMTP 어페인턴가 써가지고 이메일 보내는 걸 갖다 할 수 있겠죠. 퍼사드에서 할 수 있는 또 처리 부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통된 로직은 이제 이게 다 뺐습니다. 자, 이게 퍼사드나 다오에 다오는 일단은 우리가 직접 구현하는 게 아니잖아. 또 자동 구현 돼버리죠.
자, 어쨌든 퍼사드나 다오의 앞뒤 로깅하는 거를 여기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로깅이 지금 되고 있어요. 자, 그게 공통 로직이란 말이에요. 공통 관심사라는 거죠. 그 말을 그걸 공통 관심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공통 관심사. 영역과를 상관없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횡단해서 크로스 커팅, 횡단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고민해야 될 어떤 관심사. 이게 이제 이게 공통 관심사다 이 뜻입니다. 이게 크로스 커팅 컨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영어로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자, 이걸 스프링에서는 어드바이스라 그래요. 스프링. 우리가 이제 AOP에서는 어드바이스라고 얘기하고요. 아니, 스프링뿐만 아니라 그냥 AOP에서 그냥 사용한 용어입니다. 어드바이스가. 자, 그러면 어디 있느냐? 이걸 소스를 분리시켜서 이 AOP 패키지에 갖다 놨습니다. 자, 로그 에스펙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통된 관심사. 여기 한 군데만 딱 구현하면 되는 거죠. 여기 한 군데만 딱 구현을 할 겁니다. 얘가 뭐다? 어드바이스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어드바이스 클래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드바이스 클래스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자 여기는 뭐다 이렇게 그냥 메서드로 이렇게 바로 구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NLT에서 써가지고 자 이 공통 관심사를 구현한 얘를 뭐라 그래요? 어드바이스라 그럽니다. 자 교재 한번 볼까요?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뭐 클래스를 보면 떼냈지만 이 공통 기능 코드가 어디에 저희 예제에서도 여기에 자 어디 여기 로그 엑스펙트면 요겁니다. 요게 이제 앞뒤 로깅하는 거예요. 자, 이 공통 코드고 얘가 어디에 적용돼야 된다? 일단 실행을 하면 얘는 퍼사드에 있는 모든 메시지, 다오에 있는 모든 메시지 적용이 일단 됩니다. 이제 일단 자 이게가 핵심적인 업무 로직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메서드에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자, 어드바이스가 되겠고, 자, 이 어드바이스를 적용하는 클래스나 내지는요, 메서드. 자, 메서드라고 그러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타겟이라 그럽니다. 타겟 클래스. 타겟 메서드,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어드바이스를, 공동 관심사를 우리는 아까 여기 클래스에다 구현해놨습니다. 이거 클래스에 구현을 해놨는데 이 메소드로 구현해놨죠. 야가 타깃이 되는 거죠. 타겟. 자, 어드바이스 적용하는 그냥 대상이라 그럴게요. 대상. 이렇게 하자. 그럼 어드바이스 타겟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고 조인트 포인트는 뭐냐? 조인트 포인트는 자, 이걸 결합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공통 관심사에 해당하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로깅하는 거를 여기 로깅하는 거를 여기 이 퍼사드에 자 있다면은 이제 소스를 여기서는 다 체크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앞 뒤로 넣을 수도 있고, 그죠? 앞에만 넣을 수도 있고, 뒤에만 넣을 수도 있고. 이거 하는데 데이터 액세스 이리게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try, catch, 데이터 액세스 이리게이션 이렇게 예외치하는 거를 빼버려. 빼버리면 그냥 예외는 그냥 여기서 던져버리겠죠. 자, 얘가 발생할 때 팍 낑겨 들어가가지고 나는 사용하고 싶다. 자, 지금 그럼 내가 공통된 코드를 다 외부로 뺐는데요. 자, 외부로 다 뺐는데 이 공통된 코드가 인마에 낑겨 들어가야 된다 이거 이제 야가 자 실행할 때 자 이제 예를 들어 이 메서드 호출을 앞뒤냐 앞이냐 뒤냐 얘가 발생할 때 팡 낑겨 들어갈 것이냐 그지 뺐지만 실행할 때는 하나인 것처럼 또 이게 거의 물화일체가 돼서 또 실행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낑겨 들어가는 그 지점 그걸 뭐라 그래? 조인트 포인트예요. 조인트 포인트. 뺐잖아. 뺐는데 그럼 뺐는데 실행될 때는 그 낑겨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결합돼야 된다 이거죠. 빼낸 게, 자, 나는 빼냈지만, 이 빼낸 코드가, 빼낸 이 코드가, 자, 이제, 그 타겟에 이렇게 딱 이렇게 결합돼서 실행돼야 되는데, 그 타겟에 그 결합하는 지점을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디바이스가
어드바이스를 메서드에 결합된 적용하는 그 지점, 그걸 조인트 포인트다. 뭐, 이 세 개 설명 다 했네요. 자, 일단 이 용어만 알면 이제 뭐 하는 건 되게 쉬워요. 자, 그러면 봐봐. 어드바이스가 타겟에, 자, 타겟에 어드바이스 적용하는 대상이 타겟이고, 그 대상에 어느 지점, 결합되는 지점, 그걸 뭐라 그런다? 조인트 포인트입니다. 근데 뭔가 허전해요. 그러면 얘가 그 특정 타겟에 있는 그 메소드의 앞이냐, 뒤냐, 얘의 발전이 되냐, 그 지점에 딱 낑겨 들어갈 건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클래스에는 어떤 메소드의 그 앞과 뒤냐, 낑겨 들어갈 거냐, 그죠? 그러니까, 어느 클래스에 어떤 메소드에 적용될 거냐, 이거지.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모르죠. 지금 모르잖아요. 이게, 뭐, 퍼사드, 다오, 컨트롤러, 숫자에는 어떤 메소드. 자, 그 개를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하려면 이제 우리가 패턴을 지정합니다. 자, 소스 바로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위에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빼냈잖아. 딱 빼내놓고는요, 뭘 하냐면, 야, at around라는 애노테이션을 썼습니다. at aroun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 메서드를 around는 주변에 둘러싸는 그런 뜻이죠. 아, 그러니까, 얘가 어떤 타겟 클래스, 어떤 타겟을 세는 메서드? 이게 이제 보드 패키지 이하의 뎁스 상관없이 컨트롤러 패키지가 있고, 거기에 앞에, 자, 상관없고, 끝에 컨트롤러라고 끝나는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메서드, 자, 그리고 파라미터 개수도 상관없고, 자, 이거는 서비스 패키지 이하에 무엇이 인플로 끝나는, 자,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 서비스 패키지 이하에 있는 모든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메소드에 있는, 자, 그 모든 메소드인데, 메소드 이름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게 이게 점을 한 개 맞잖아. 그러면은, 이거 무슨 말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파라미터 한 개.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두 개를 하면은, 파라미터 개수 상관없이. 자, 보세요. 여기는 이제 그 모든 매퍼에 다 적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일종의 다오죠, 다오. 그래서 나는 아까 뭘 제안했냐면은, 이거는 없애라. 자, 요거는, 요 한 개는 없애라. 이 말이죠. 왜? 왜냐면, 컨트롤러에는 아까 로그 인터셉트가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이게 뭐냐면, 자, 요게 뭐다?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이 메서드가 어떤, 그러니까, 타겟에 적용될 것인가, 어떤 타겟을 결정하는 거죠. 여기 다 어떤 타겟이라는 거는 어느 패키지에 있는 어떤 클래스에 있는 어떤 메서드에 적용될 것인가를 지정하는 패턴입니다. 얘를 뭐라 그러냐면, 포인트 컷이라고 그래요. 이걸 포인트 컷이라고 그럽니다. 위빙은, 어드바이스를, 자, 이 특정 조인트 포인트 지점에다가 이렇게 결합하는 그 자체 행위를 위빙이 이렇게 위버가 이렇게 좀 꼬매단 뜻이죠. 위빙이라고 그럽니다. 쉽죠? 자, 그러면 봐봐. 이제 그럼 스토리로 얘기해 볼까? 어드바이스 공동 관심사를 어디다가, 자, 이 포인트 컷에 해당하는 그 타겟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에다가, 그죠? 적용하는데 어떤 지점? 이제 이 조인트 포인트, 특정 조인트 포인트 지점에다가, 자, 이제 이 조인트 포인트를 자, 이 AOP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어라운드가 뭐다? 자, 만약에 어라운드가 아니라 비포다. 이걸 이제 비포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타겟에 있는 어떤 메서드 앞에, 애프터다. 뒤에, 그지? 뭐, 자, 지금 여기 안 나오지만, 우리가, 얘 발생할 지점에,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조인트 포인트 지점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관심사. 이 어드바이스가 뭐다? 메서드 구현되어 있죠? 어느 지점? 이 포인트 컷에다가. 자, 그지? 어디에? 그럼 결합하는 지점은,
이 at around, 앞뒤로 해서 위빙을 합니다.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이 얘가 가리키는 이 패턴 가리키는 타겟 클래스에다가. 그럼 이제 이 설명 다 끝났네요. 이게 그냥 다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로 이제 이어지죠. 자, 여기 나오는 에스펙 오리엔티드 프로그램 할 때 에스펙은 어디까지를 말하냐면은 이 어드바이스가 자, 이 공동 관리사가 어느 타겟 자, 어느 포인트 그 지점에 해당하는 타겟에 적용될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 이 두 개를 그냥 합쳐서 용어를 에스펙이라 그럽니다. 뭐 우리가 어렵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AOP에서 일단 사용하는 이거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중요한 용어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